안녕하세요. 시간관리 찐천재 시간기획자 마담초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13년차 회사원이 퇴사한 후에 방구석 사업으로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만들어낸 일정관리, 시간관리, 기록 루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순서대로 눈 딱 감고 꾸준히만 따라하시면 2023년에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 2024년에는 한두 개쯤 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들 덕분에 작년 이맘때 1,000명이었던 구독자가 13,000명이 넘었어요. 10배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매일의 시간 관리와 기록 루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최근에 제가 런칭한 메타실을 같이 사용하시면서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진짜 시작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모닝 루틴으로 일어나서 14분 모닝 페이지를 쓰고요. 20-30분 정도 필요한 책을 골라서 읽어요. 모닝 페이지는 나의 슬로건과 확언 한 문장을 쓰고, 그리고 또 올해 목표 3가지, 최종 꿈 3가지, 또 감사일기 3가지를 적어요. 감사일기는 나에게 감사, 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나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한 점, 이렇게 3가지를 적어요. 그리고 나를 응원하는 말, 확언, 꿈, 감정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 갑니다. 이게 모닝 페이지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목표를 이루기에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목표들에 온 정신이 초집중되는데요. 그럼 다른 유혹들에 덜 흔들려요. 다음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데일리 리포트 플랜을 작성해요. 이때도 14분 정도 소요됩니다. 데일리 리포트 플랜은 굿노트에 작성하고요. 제가 제작하고 특허까지 받은 템플릿에 써내려갑니다. 노션 투두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를 모두 체크한 다음 그 일정을 바탕으로 그날에 꼭 해야 하는 원싱들을 골라내서 적고요. 그리고 그 원싱을 빨리 완료했을 때 또는 틈틈이 할 수 있는 차순위를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하는 루틴을 작성해요. 마지막으로 운영 이슈나 기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또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걸 플랜란에 원싱을 언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배정해요. 효율적인 시간 배정은 내 컨디션, 집중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루틴을 작성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차순위를 배정합니다. 작성한 플랜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 되겠다 프리뷰합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이 둘 안에 틈틈이 실행한 내용을 작성하는데요. 당연히 매 순간 체크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심에 한 번쯤 또 틈틈이 체크를 해줍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끼어들거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때 이걸 어떻게 다시 재배치할지 수정하면서 이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갖고요. 그리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정이 디폴트입니다. 이제 저녁에 정해둔 시간에 피드백을 작성을 해요. 저는 보통 9시에 피드백을 작성을 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테고리별 컬러를 지정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하루를 그냥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숫자로 통계화하고요. GPT 피드백을 작성해요. 첫 번째, 굿, 좋았던 부분,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작성하고요. 두 번째, 프로블럼, 잘 되지 않았던 부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트라이,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항목을 정해두면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요. 물론 매일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날은 그냥 일기처럼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만족도와 하루를 한 줄평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데일리 루틴이 끝이 나요. 시간 단위의 계획과 피드백의 중요성은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뿐만 아니라 스터디언 채널, 퇴사한 이영 채널, NKYU 김미경 선생님 채널, 김교수의 3가지 채널, 거의 대부분의 채널에서 시간 계획과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잠깐 거두고 일단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는지 한번 이 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피드백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시간에 자기 주도성이 생기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았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 기록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일은 또 엄청 애써야겠죠. 그럼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모이면 나를 말해주는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매주 일요일 주간 결산을 해요. 주간 결산은 매일 쓴 데일리 리포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굿노트에 작성한 데이터를 노션에 옮기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나의 시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날 완료해야 되는지 투두를 계획하고 재조정합니다. 매주 이렇게 주말에 결산을 해놓으면 매일 아침에 굳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주말에 잘 설계해둔 계획과 투두를 바탕으로 매일의 원칙만 골라서 기계처럼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간 결산을 바탕으로 월말 결산을 하는데요. 보통 매월 말이나 월 초에 지난달을 리뷰하고 다음 달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보통 월말 결산은 반나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말에 월말 결산 시간을 비워둡니다. 다른 약속 잡기 전에 나랑 먼저 이 약속을 잡아두고 캘린더에 반복 일정으로 지정을 해두세요. 이때 지난달의 일과 성장에 대한 성과를 노션에 기록해요. 우리가 한 달을 모두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뷰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매주 주말에 적어둔 주간 결산 데이터입니다. 이때도 계획한 걸 잘 실행한 게 있는가 하면 딜레이 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할 때 다음 달을 계획하면서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 이꼴 수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했는데 못했네? 끝! 이게 아니라 이걸 이때 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왜지? 계획이 잘못됐었나?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이슈가 있었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나? 근데 꼭 해야 되는 거였다면 이걸 어디로 이동시켜서 재배치해야 실행하게 될까?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면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월말에 봤을 때 이게 그 일의 기록이 되면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획 이꼴 수정 이꼴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결산, 피드백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나 이렇게 살았다! 와, 이게 아니고요. 결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목표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는 없는 걸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목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초에 세운 내 목표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정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제가 메타첼과 메타시티 중강의를 하면서 제 데이터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 데이터를 보시고 목표를 그대로 다 계획하고 실행하신 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목표를 계획하고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다 이대로 실행한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처음에 계획이 A를 해야겠다고 했지만 B가 더 효율적이어 보이면 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실행을 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전체 목표를 수정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운 목표는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업데이트 되고요. 연말이 되면 계획을 수정한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나의 성과가 그대로 이 한 페이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것을 다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실행률이 0%였다면 적어도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60-70% 정도는 실행하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이마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라도 실행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실행했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나오겠죠. 그럼 올해 나는 뭐 했지? 이렇게 허무하다. 이게 아니라 와, 내가 이렇게 애썼네? 노력했네? 그래서 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네? 와, 대견하다. 내년에는 더 멋지게 살 수 있겠는데?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드백하고
기록으로 아카이빙 하는 걸 추천하고 더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메타시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방법으로 무료 배포도 했었던 거예요. 굳이 메타시가 아니더라도 구독자 선생님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 시간을 기록하는 다이어리 플래너와 매주 매월 피드백하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매일 아침 저녁 또 매주 주말 월말 루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보다 나와의 약속을 우선순위로 잡으면 누구나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14분만 투자해보세요. 제가 만든 1214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올해의 목표와 저의 꿈을 매일 써요. 그리고 매일 아침 데일리 리포트 플랜을 작성하면서 원싱으로 올해의 목표와 매일의 하루가 연결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전에 목표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목표에 더 잘 가려면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루에 피드백을 적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매월 월말이 되면 노션에 결산을 하면서 나의 성과를 작성하고 딜레이된 계획들을 재조정하면서 전체적인 올해 목표 레이아웃을 재점검하고 또 수정해요.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일을 한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기록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그렇게 저는 계획하면서 수정하고 기록하는 루틴으로 원하는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메타시로 만든 거거든요. 물론 너무 어렵죠. 인생이 어려운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쉬운 마음으로는 구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이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대로만 하면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하겠다고, 이대로만 하면 목표 이루는 건 당연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의 마음이 그대로 닿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획은 무조건 수정되어야 돼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역시 난 안 돼, 그냥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수정된 일들을 다시 기록하고 다시 계획해 보세요. 그럼 2024년 한 해가 지났을 때 이렇게 들춰보면 계획과 기록, 내 역사가 거기에 다 남아있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계속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그리고 목표 설정, 시간 관리, 루틴 형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4년은 꿈에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2024년 보내세요. 안녕!